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깜짝이야 비행기에 탑승할 때 좌석을 제대로 고르지 않으면 즐거운 비행이 순식간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통제구역. 맞습니다. 좌석은 단순히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여행의 편안함, 수면, 편리함, 그리고 때로는 소중한 휴가의 추억까지도 이 좌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승무원으로서 비행기 대부분의 승객들이 잘 모르는 좌석의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승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벚꽃. 오늘 비행에서는 편안한 좌석 선택의 비밀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공권을 예약할 때 좌석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어디 앉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비행에 오르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좌석 선택이 그들의 비행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다음에 좌석을 고를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숨겨진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경찰차 비상등. 혹시 비행기 뒷좌석에 앉아보신 적 있나요? 마치 엔진 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과 가까운 뒷좌석은 소음이 가장 심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뒷좌석의 장점이 기내식을 마지막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소음과 피로를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음에 민감하시거나 비행 중 푹 자고 싶으시다면 뒷좌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다리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짝반짝. 장거리 비행에서 많은 승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다리를 충분히 뻗을 공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최고의 선택은 바로 비상구 좌석입니다. 이 좌석은 공간이 넓어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또는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승객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비상 상황에서 이 좌석에 앉은 승객이 탈출구를 열고 다른 승객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좌석은 반드시 건강하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는 승객만 착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표 기류 흔들림, 터뷸런스, 별표 이 걱정된다면 어디에 앉아야 할까요? 생각.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흔들림은 좌석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반드시 날개 근처, 즉 기체의 중앙 좌석을 고르세요. 이 부분은 비행기가 가장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구역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적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여행객들은 항상 이 자리를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창가 좌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가 자리는 푸른 하늘과 구름을 감상하며 편안히 쉴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옆 사람이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죠. 만약 옆 승객이 자고 있다면 그들을 깨워야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승객 여러분.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좌석에 숨겨진 비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음, 공간, 흔들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요소들이 여러분의 여행을 즐겁게 만들 수도 있고 끔찍한 기억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좌석의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비행기. 비행기 좌석은 단순히 앞뒤, 창가, 복도만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행의 만족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앞좌석, 프론트 시트, 별표를 생각해 볼까요? 앞쪽 좌석은 비행기를 타자마자 착석할 수 있고 비행이 끝나면 누구보다 빨리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환승 시간이 짧은 승객이나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죠. 게다가 앞쪽은 엔진에서 멀기 때문에 소음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앞좌석은 보통 비즈니스 클래스나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가까워서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즉, 편리함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죠.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복도 좌석, 자일 시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도 좌석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기내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싶을 때 옆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승무원들이 지나가거나 다른 승객이 움직일 때 자주 부딪힐 수 있고 식음료 카트가 지나갈 때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활동적이고 자주 움직이는 스타일이라면 복도 좌석이 잘 맞겠지만 방해받지 않고 푹 쉬고 싶다면 창가 좌석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화장실 근처 좌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 근처 좌석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점도 큽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거나 문이 자주 열리고 닫히면서 시끄럽고 번잡스러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밤 비행에서는 불빛이 계속 들어와서 수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까운 좌석은 편리함과 불편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장날의 검 같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날개 바로 앞 좌석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 앞 좌석은 창문 밖으로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멋진 장면을 감상하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하지만 날개가 살짝 시야를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연료 냄새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경을 중시하는 승객에게는 적합하지만 예민한 승객이라면 살짝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단순히 앉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좌석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생각. 앞좌석, 복도 좌석, 화장실 근처, 날개 앞 좌석. 각각 장단점이 분명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자리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최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여행을 원하느냐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행기. 비행기 좌석 선택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작은 디테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차이들이 장거리 비행에서 여러분의 편안함을 크게 좌우하죠. 먼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비상구 바로 앞 좌석입니다. 이 좌석은 다리 공간이 넓지 않고 앞에 있는 좌석을 젖힐 수도 없어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만약 여러분이 뒤에서 누군가가 좌석을 젖혀서 갑갑한 느낌을 받는 게 싫다면 이 자리가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좌석은 절대 뒤에서 눌리지 않으니까요. 즉, 단점과 장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좌석인 셈입니다. 다음은 날개 뒤쪽 좌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륙과 착륙 시 날개와 엔진의 움직임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행기 덕후들에게는 최고의 명당 자리죠.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날개 뒤쪽은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지고 때로는 연료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비행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로망일 수 있지만 편안한 환경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별표 앞쪽 객실, 답캐빈, 별표과 별표 뒤쪽 객실, 뒷캐빈, 별표의 차이입니다. 앞쪽 객실은 승무원 서비스가 빨리 도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내식을 먼저 받을 수 있고 원하는 메뉴가 다 떨어지기 전에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뒤쪽 객실에서는 서비스가 늦게 오고 원하던 메뉴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뒤쪽 객실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부탁하기 더 쉽습니다. 즉, 서비스의 속도를 원한다면 앞쪽이, 서비스의 접근성을 원한다면 뒤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별표 좌석 기울기, 리클라인, 별표입니다. 모든 좌석이 똑같이 젖혀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좌석은 앞뒤 공간이 좁아서 거의 젖혀지지 않거나
비상구와 화장실 근처 좌석처럼 아예 고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뒷좌석 일부는 의외로 여유 있게 젖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거리 비행에서 잠을 자고 싶다면 반드시 좌석 기울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좌석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디테일을 알고 나니 단순히 앞이냐 뒤냐, 창가냐 복도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결국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로 여행을 즐기고 싶은지, 어떤 환경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지에 따라 최적의 좌석은 달라집니다.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좌석의 비밀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비행기. 많은 승객들이 비행기를 탈 때 단순히 어디 앉을까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좌석 하나가 여러분의 비행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먼저 통로 가까운 좌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승하차가 빠르고 화장실이나 승무원 서비스 접근이 편리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환승 시간이 촉박한 승객들에게는 금쪽 같은 자리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지나가면서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옆 사람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일어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쪽 구역의 좌석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바로 뒤쪽이나 일반석 맨 앞좌석은 가장 인기 있는 구역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내식도 빨리 나오고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확률도 높으며 소음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자리들은 요금이 살짝 비싸거나 미리 예약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맨 뒷좌석으로 가봅시다. 맨 뒷좌석은 흔히 소음이 심하고 화장실과 가까워서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내식을 가장 마지막에 받아 원하는 메뉴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자리에도 의외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승객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좌석을 젖힐 수 있고 승무원과 가까워서 필요한 것을 빠르게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날개 위 좌석입니다. 날개 위 좌석은 흔들림이 덜 느껴져서 안정감을 원하는 승객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창문 밖 경치를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날개가 시야 대부분을 가려버리기 때문이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비행기 중간 구역의 좌석입니다. 이 자리는 흔히 서비스가 편리한 구역으로 꼽힙니다. 승무원이 자주 오감으로 필요한 것을 요청하기 쉽고 장거리 비행에서는 특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점이라 시끄럽거나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어느 좌석이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6. 모든 좌석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행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입니다. 빠른 이동인지, 조용한 공간인지, 아니면 안정감인지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스타일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여행을 진짜 특별하게 만들어줄 좌석 선택의 황금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짝이는 별. 많은 승객들이 좌석을 단순히 앉는 자리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 편안함, 심지어 여행 기분까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장거리 비행을 하는 분들에게는 통로 쪽 좌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일어나서 다리를 풀 수 있고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이죠. 장시간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반대로 푹 자고 싶거나 창밖 풍경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창가 좌석을 선택하세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편안히 기대어 잘 수 있으며 구름 위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장면은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가족 단위 승객들은 보통 중간 구역 좌석을 선호합니다. 승무원 서비스 접근이 용이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필요한 것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다. 조용함이 우선인지, 이동 편의성이 중요한지, 아니면 탁 트인 전망을 원하시는지 그에 따라 좌석 선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비행기.
비행기 좌석은 단순히 몸을 앉히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여행 경험을 결정짓는 첫걸음입니다. 다음번 비행에서는 무심코 아무 좌석이나 고르지 말고 오늘 배운 팁들을 떠올리며 현명하게 선택해보세요. 그러면 짧은 비행도 즐겁게, 긴 여행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행기. 이제까지 우리는 비행기 좌석에 숨겨진 거의 모든 비밀들을 하나하나 풀어보았습니다. 어떤 좌석이 소음이 많은지, 어떤 좌석이 발을 뻗기 좋은지, 어디가 난기류, 터뷸런스에 강한지, 그리고 창가와 통로 자리의 장단점까지 모두 다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최고의 좌석은 여러분의 여행 스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앞쪽이나 창가 좌석을, 움직임이 많은 분이라면 통로 좌석을, 안정감을 중요시한다면 날개 근처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현명하게 선택하면 평범한 비행도 훨씬 편안하고 특별한 경험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음번 티켓을 예약할 때는 오늘 배운 정보를 꼭 떠올려 보세요. 메모.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여행을 스트레스 가득한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멋진 순간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블루 하트.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좌석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모으 고합장. 저는 다음 비행에서 또 다른 유용한 꿀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반짝반짝. 안녕히 계세요. 손을 흔들어요.